혹시 주민등록번호 앞자리가 7로 시작하시나요? 1970년에서 79년 사이 대한민국이 가장 뜨겁게 성장하던 시기에 태어나신 분들. 회사에서는 위아래로 치이는 낀 팀장으로 하루하루 버티고 집 현관문을 열면 사춘기 자녀와 연로하신 부모님 사이에서 아슬아슬한 줄타기를 해야 하는 대한민국 4050의 주역들. 네, 맞습니다. 오늘 심리 속속은 바로 여러분의 마음속을 들여다보려 합니다. 세상은 온통 MZ세대 분석에 열을 올리지만 정작 대한민국 허리를 묵묵히 떠받치고 있는 진짜 어른들의 속마음은 아무도 궁금해하지 않죠. 가장 화려하게 등장했지만 가장 조용히 잊혀가는 세대. 대한민국 현대사의 가장 드라마틱한 천국과 지옥을 온몸으로 통과한 여러분의 진짜 이야기를 시작합니다. 잠시 눈을 감고 그 시절로 돌아가 볼까요? 우리의 10대는 억압과 자유가 기묘하게 공존하던 시기였습니다. 아침마다 국민교육헌장을 달달 외우고 선생님 그림자도 밟으면 안 되던 엄격한 국민학교 시절을 보냈지만 동시에 흑백 TV 너머로 88 서울올림픽의 감격스러운 순간을 목격하며 세상 밖으로 시선을 돌리기 시작했죠. 최루탄 냄새가 가시지 않은 거리에서 민주화의 봄이 오는 것을 보았고 교복 자유라와 두발 단속 사이에서 아슬아슬한 줄타기를 하며 사춘기를 보냈습니다. 그런 우리에게 1990년대는 그야말로 문화적 빅뱅이었습니다. 1992년 4월 11일 그날의 전율을 기억하시나요? TV 브라운관을 뚫고 나온 서태지와 아이들의 난 알아요. 회오리 춤을 추며 쏟아내는 랩은 단순한 노래가 아니었습니다. 됐어 됐어 이제 그런 가르침은 됐어라는 외침은 기성세대가 만들어 놓은 명문대 진학, 안정된 직장이라는 뻔한 성공 공식에 처음으로 던진 통쾌한 반란표였죠. 우리는 열광했습니다. 대한민국 역사상 최초로 어른들의 눈치를 보지 않고 내 멋대로 내 취향대로 살겠다고 선언한 신세대, 바로 X세대의 탄생이었습니다. 압구정 로데오 거리를 휩쓸고 밤새 PC통신 파란 화면 속에서 낯선 이들과 대화를 나누고 삐삐 음성 메시지 하나에 밤잠 설치던 우리의 20대. 언론은 우리를 단군 이래 가장 풍요롭고 자유로운 세대라고 지켜세웠고 우리는 세상의 주인공이 된 것 같은 기분에 취해 장밋빛 미래를 꿈꿨습니다. 하지만 운명은 참 잔인하게도 가장 행복했던 순간에 가장 차가운 얼굴로 우리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우리가 대학 졸업장을 받아 들고 사회에 첫 발을 내디디려던 그 순간, 혹은 막 신입사원 명함을 파고 열정에 불타오르던 바로 그 시기에 대한민국은 1997년 IMF 외환위기라는 거대한 빙하와 정면으로 충돌하고 맙니다. 기억나시나요? 1997년 겨울, 유난히 차갑고 매서웠던 그 해의 공기를요. 뉴스에선 연일 나라가 망했다는 소식이 흘러나왔고 대마불사라 불리던 거대 기업들이 추풍낙엽처럼 쓰러졌습니다. 어제까지 웃으며 일하던 믿음직한 선배가 하루아침에 책상을 뺏고 존경하던 부장님이 고개 숙인 채 회사를 떠나는 모습을 신입사원의 자리에서 숨죽여 지켜봐야 했던 그 공포. 부모님 세대가 굳게 믿었던 평생 직장의 신화가 우리 눈앞에서 와르르 무너져 내리는 순간이었습니다. 특히 당시 대학 졸업반이었거나 갓 사회에 나온 우리에게 IMF는 그야말로 재앙이었습니다. 그 전까지만 해도 선배들은 졸업 전에 대기업 서너 군데씩 골라서 갔는데 우리가 취업시장에 나왔을 땐 신문 하단의 채용 공고가 씨가 말라버렸죠. 어쩌다 뜬 공고 하나에 수천 명의 명문 대생이 몰려들었고 면접관들은 자네 실력은 아깝지만 회사가 어려워서라며 고개를 저었습니다. 우리는 스스로를 저주받은 학번이라 부르며 자조했습니다. 도서관에 틀어박혀 토익 점수를 올리고 자격증을 따봐도 이력서는 번번이 반송되었고 졸업식 날 꽃다발을 들고도 웃을 수 없었죠. 너 이제 뭐 할 거니라는 질문이 축하 인사보다 더 무서웠던 시절. 우리는 생계를 위해 전공과 무관한 아르바이트를 전전하거나 자존심을 첩고 계약직 임시직이라도 감지덕지하며 들어갔습니다. 내가 겨우 이러려고 그 고생해서 대학 나왔나 하는 깊은 자괴감이 우리 청춘을 짓눌렀습니다. 그때 X세대의 심리는 말 그대로 멘탈 붕괴였습니다. 10대 20대 초반엔 내 멋대로 살아라 자유를 즐겨라고 부추기더니 막상 사회에 나오니 세상은 돌변해서 시키는 대로 안 하면 너도 잘린다. 살아남는 자가 강한 자다라며 협박을 해대는 꼴이었으니까요. 우리는 문화적으로는 가장 진보적이었지만 경제적으로는 가장 혹독한 시기를 정면으로 맞닥뜨린 불운한 세대였습니다. 엄청난 배신감과 공포가 동시에 밀려왔지만 우리는 주저앉을 수 없었습니다. 부모 세대처럼 회사에 맹목적인 충성을 바칠 수도 없었고 아직 오지도 않은 MZ세대처럼 쿨하게 사표를 던질 배짱도 없었죠. 낭만은 사치였습니다. 그 절체절명의 순간 X세대가 본능적으로 선택한 생존 전략은 바로 압도적인 실력으로 무장하는 것이었습니다. 회사는 나를 지켜주지 않는다. 나를 지키는 건 오직 내 능력뿐이다라는 냉혹한 현실을 뼈저리게 깨달은 우리는 스스로 생존 모드를 켰습니다. 새벽같이 일어나 영어학원을 다니고 퇴근 후엔 녹초가 된 몸을 이끌고 밤새워 직무 관련 자격증을 땄습니다. 주말까지 반납하며 자기 개발에 미친 듯이 매달렸죠.
IMF가 우리 가슴에 새겨놓은 불안이라는 DNA가 역설적으로 우리를 지독한 노력형 인간, 티 내지 않고 강한 조용한 악바리로 만든 것입니다. 그렇게 우리는 온몸으로 그 혹독했던 IMF의 터널을 기어서 통과했습니다. 겉으로는 멀쩡해 보였을지 몰라도 우리 내면 깊은 곳에는 이때 생긴 생존에 대한 강박과 지워지지 않는 불안이 마치 훈장처럼 혹은 흉터처럼 깊게 새겨지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악착같이 살아남아 어느덧 회사에서 팀장님, 부장님 소리를 듣는 위치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스스로를 자조 섞인 목소리로 낀 세대라고 부릅니다. 술자리에서 베이비 부머 선배들은 야 나 때는 상사가 까라면 깠어, 요즘 애들은 끈기가 없어라며 혀를 찹니다. 반면 MZ 후배들은 당당하게 요구하죠. 팀장님 이 업무는 제 담당이 아닌데요. 그리고 워라밸은 지켜주셨으면 합니다. 이 사이에서 우리는 양쪽 언어를 다 알아듣는 유일한 통역사가 되어 식은땀을 흘립니다. 선배 앞에서는 네네 맞습니다 하고 맞장구 치면서도 속으로는 아유 저 꼰대 소리 또 시작이네 싶고, 후배 앞에서는 쿨한 척 그래 얼른 들어가 봐 하면서도 속으로는 나 때는 상상도 못했던 일인데 솔직히 좀 부럽다 하는 복잡한 마음이 듭니다. 심리학적으로 보면 우리는 부모 세대가 보여준 희생과 헌신의 가치를 보고 자랐기에 그것을 완전히 부정할 수 없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90년대 서태지에게 배운 나다움과 자유에 대한 갈망도 여전히 우리 안에 뜨겁게 살아있죠. 이 두 가지 상반된 가치관이 매일 우리 안에서 충돌합니다. 회사에 충성하는 게 맞나 아니면 내 삶을 찾아야 하나, 우리 애들은 나처럼 억눌려 살지 않았으면 좋겠는데 그렇다고 너무 풀어줬다가 이 험한 세상에서 못 버티면 어쩌지 하는 끝없는 고민이 우리를 지치게 하지만 우리는 이 고민을 밖으로 잘 드러내지 않습니다. 왜냐고요? 우리는 열쇠 목걸이를 걸고 다니던 어린 시절부터 내 문제는 스스로 해결하는 법을 배우며 자랐으니까요. 이런 복잡한 심리적 배경 속에서 탄생한 X세대의 진짜 특징, 저는 그것을 조용한 해결사라고 정의하고 싶습니다. 우리는 SNS에 오늘도 야근 나 너무 열심히 사는 듯하며 갓생 인증샷을 올리는 것에는 익숙하지 않습니다. 그런 건 좀 낯간지럽거든요. 대신 우리는 보여주기보다 그냥 묵묵히 해내는 사람들입니다. IMF를 겪으며 회사가 주는 화려한 직함이나 명함은 언제든 사라질 수 있는 신기루라는 걸 뼈저리게 깨달았습니다. 그래서 X세대는 회사라는 간판보다는 내가 가진 진짜 실력, 어디를 가도 통할 수 있는 직무 역량 그 자체에 더 집중합니다. 티 내지 않고 조용히 자격증 공부를 하고 누가 알아주든 말든 밤새워 완벽한 제안서를 만들어내는 사람들이 바로 우리입니다. 인간관계에서도 넓고 얕은 인맥보다는 진짜 마음 터놓고 지낼 수 있는 소수의 찐친과의 깊은 관계를 더 소중히 여기며, 가정에서도 윗세대처럼 일방적인 권위를 내세우기보다 조금 더 친구 같은 부모, 동등한 배우자가 되려고 부단히 노력하는 세대입니다. 하지만 이 대목에서 우리는 X세대의 마음 한구석에 자리 잡은 가장 아픈 구석을 반드시 짚고 넘어가야 합니다. 우리는 겉보기에 유능한 조용한 해결사지만 정작 우리 내면은 위기 해결 능력은 말렙인데 나 자신의 위기 앞에서는 한없이 작아지는 모순을 안고 살아갑니다. 회사에서 구조조정에 칼바람이 불면 우리는 총대를 메고 굳은 일을 도맡아 처리하거나 불안해하는 후배들을 다독이는 역할을 자처합니다. 집안에 우환이 생기면 장남 장녀 노릇 혹은 맏며느리 가장 노릇을 하느라 정작 내 몸이 부서지는 줄도 모르고 동분서주 뛰어다니죠. 친구가 힘들다고 한밤중에 전화를 걸어오면 자다가도 튀어나가 소주잔을 기울여주며 묵묵히 이야기를 들어주는 의리파들이기도 합니다. 우리는 늘 누군가에게 기댈 어깨를 내어주는 든든한 존재로 살아왔습니다. 그런데 참 이상한 일이죠. 정작 나 자신이 너무 힘들고 지쳐서 주저앉고 싶을 때 나 사실 지금 너무 힘들어 누가 나 좀 도와줘라는 그 짧고 단순한 한마디가 왜 그렇게 입 밖으로 나오지 않는 걸까요? 어릴 때부터 우리가 보고 배운 어른의 모습이 그랬기 때문일까요? 사내 자식이 왜 울어 뚝 그쳐 언니가 돼서 동생들 앞에서 약한 모습, 보이면 안 되지 같은 말을 들으며 감정을 억누르는 법을 너무 일찍 배워버린 탓인지도 모릅니다. 혹은 맞벌이 부모님을 기다리며 텅 빈 집을 지키던 그 어린 시절부터 외로움과 두려움을 혼자 삼키는 법을 본능적으로 체득했기 때문일지도 모르죠. 우리에게 힘들다는 말을 꺼내는 것은 마치 내가 약한 사람이라는 것을 인정하는 패배, 선언처럼 느껴져 자존심이 상합니다. 혹시나 나의 약점을 잡힐까 봐 두렵기도 하고, 용기 내어 말했을 때 돌아올 야 너만 힘드냐 다들 그러고 살아라는 무심한 핀잔이 겁나기도 합니다. 그래서 오늘도 수많은 X세대 가장들이, 워킹맘들이 퇴근길 차 안에서 혹은 모두가 잠든 새벽 거실에서 혼자 소리 없이 눈물을 훔치고 있는지도 모릅니다. 밖에서는 아무 일 없는 척, 여전히 강한 척, 문제 없는 척 갑옷을 단단히 여미면서요. 우리가 가진 이 강인함과 책임감이 때로는 우리 자신을 안에서부터 서서히 골마가게 만드는 독이 될 수도 있다는 사실을 이제는 아프지만 마주해야 할 때입니다. 자, 이제 우리의 긴 이야기를 마무리할 시간입니다. 우리는 앞뒤 세대 사이에 낀 채 외롭게 소갈이하는 불쌍한 세대일까요? 천만에요.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이 모든 혼란과 압박 속에서도 우리만의 방식으로 대한민국을 지탱하는 중요한 결정들을 내려왔고, 그 결정들이 지금의 우리 사회를 만들고 있다고 믿습니다. 우리는 꼰대가 되지 않기로 결심했습니다. 선배들에게 당했던 불합리한 문화를 후배들에게는 대물림하지 않으려 애쓰고, 낡은 권위주의 대신 소통과 존중을 배우려 노력합니다. 우리는 가족을 위해 희생하면서도 동시에 나 자신을 잃지 않기로 결심했습니다. 퇴근 후 땀 흘려 운동하고 새로운 취미를 배우고 늦깎이 공부에 도전하며 누군가의 무엇이 아닌 온전한 나로 살아가려는 노력을 멈추지 않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말뿐인 위로보다 행동으로 보여주는 진짜 어른이 되기로 결심했습니다. 아이들에게 훈계하기보다 함께 시간을 보내며 추억을 쌓고 나이 든 부모님께 따뜻한 손길을 먼저 내미는 그런 행동파 말입니다. 이런 작고 조용한 노력들이 모여 우리 사회는 조금씩 더 나은 방향으로 나아가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대한민국 X세대 여러분, 저는 우리를 한 단어로 브리지, 즉 다리라고 부르고 싶습니다. 다리는 이쪽과 저쪽을 연결하고 끊어진 곳을 이어줍니다. 우리가 바로 그런 존재들입니다. 독재의 그림자와 민주화의 빛을 모두 경험하며 그 사이를 이었고, 아날로그와 디지털 시대를 온몸으로 통과하며 두 세계를 연결했습니다. 평생 직장이 최고라는 부모 세대의 가치관과 내 삶이 먼저라는 자녀 세대의 가치관 사이에서 균형을 잡으며 세대 간의 단절을 막고 있습니다. 다리는 스스로 뽐내지 않습니다. 그저 묵묵히 제 자리를 지키며 엄청난 무게를 견뎌내고 사람들이 안전하게 건너갈 수 있도록 버텨줄 뿐입니다. 그 위를 지나가는 사람들은 다리가 얼마나 힘겹게 그 무게를 감당하고 있는지, 얼마나 오랜 시간 비바람을 맞으며 그 자리를 지켜왔는지 잘 모를 수도 있습니다. 때로는 너무나 당연하게 여기기도 하죠. 하지만 괜찮습니다. 우리가 알잖아요. 우리가 얼마나 치열하게 살아왔는지, 얼마나 많은 것을 포기하고 또 얼마나 많은 것을 지켜냈는지. 그러니 오늘만큼은 거울 속에 비친 당신 자신에게 따뜻하게 말해주세요. 야, X세대, 너 진짜 고생 많았다. 내가 버텨준 덕분에 지금 우리 가족이 여기 있는 거야. 넌 정말 대단하고 훌륭한 다리야. 지금까지 대한민국 허리 X세대의 심리를 함께 들여다본 심리 속속의 후디였습니다. 우리의 이야기가 당신의 지친 어깨를 토닥이는 작은 위로가 되었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